네, 안녕하십니까. 닥터한스 TV의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코너입니다. 저는 연세S위원 심영기 원장이고요. 오늘 제목은 하지정맥류라고 그랬는데 수술할 뻔했네 유유,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요새 그 하지정맥류 병원이 많이 늘었죠. 제가 1995년도부터 하지정맥류 했는데 그땐 저 혼자 대한민국 최초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00군데 이상 할 겁니다. 어쨌든 뭐 하지정맥류를 이제 치료를 하고 뭐 중국에도 이제 병원까지 냈는데, 다음 슬라이드 저를 간단히 요거 이제 요거 나중 요거 먼저 얘기할게요. 저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76세 되신 여자분이 오셨어요.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여기 누가 봐도 튀어나와 있죠. 혈관이 보이죠? 제가 봐도 하지정맥류예요. 제가 4만 명 했거든요. 30년 동안 4만 명 집도한다. 아, 이거 수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이건 이분은 꼭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76세면 노인들이 좀 더 많아지거든요. 정맥 판막이 약해져 갖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다시 모니터 다시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건 거의 하이즈정맥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어떤 것 때문에 오셨냐면 10년 전부터 보기 싫은 혈관이 보인다. 아까 사진이에요. 그리고 쥐가 난다. 그리고 균형이 잘 안 잡힌다. 그리고 가족 중에 정맥류가 있었다. 어머니가 그랬다. 그리고 하지 정맥을 오래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정맥약을 먹었어. 약으로 치료되는 거 아니거든요. 쓸데없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정맥약 아무 포도씨 추출물이 별로 효과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당뇨 전 단계 진단 받았고 고지혈증을 10년 전부터 복용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다음에 2년 전에 췌장암으로 췌장을 부분 절제했고 4kg가 빠졌어. 그다음에 7, 8년 전부터 부정맥약을 부정맥이라는 건 심장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진단을 했어요. 초음파 진단을 했는데 돌출정맥에 보니까는 역류라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정상입니다. 어머니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보실게요. 균형이 잘 안 잡힌다. 그리고 쥐가 난다. 이런 것이 뭐냐면 고지혈증약의 부작용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약을 일단 조정을 하거나 끊거나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우리나라 최고 대학병원 교수가 처방해 준 건데 네가 뭔데, 이런 표정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거의 신격화가 돼 있으니까. 근데 대학병원 교수들도 이 부작용이나 정확하게 이걸 못해. 다시 한번 전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누구나 다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나 수술해야 되나 보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4만 명이나 했어도 겉으로 봤을 땐 정맥류로 진단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초음파를 봤더니 역류가 안 잡혀.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수술 안 받아도 되고 보기 싫은 게 있으면 미용적으로 고쳐달라면 고쳐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일단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정 불안하시면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와서 초음파 검사만 받으세요. 수술하지 마세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정상혈관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손보험이 있으면 역류가 안 잡히기 때문에 한 푼도 실손보험 보상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원장님만 100%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고 제일 경험이 많은 제가 얘기하는 거야.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기뻐서 돌아가신 사례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 쭉쭉. 그래서 이제 이런 처음에 이 얘기가 실제로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각사각 진단을 해보니까 자골신경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골신경통이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쥐가 나는 거 원인은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네, 이분은 결국 네. 고지혈증 약 때문에 근육이 약화가 돼가지고 혈관이 밀려 나와 버린 이게 건가요? 고지혈증 약이 근육을 왜? 약화시킨다는 것보다는 예. 고지혈증 약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이제 그
복용을 하게 되면 예. 신경을 싸고 있는 신경막이 모든 게 콜레스테롤 계열로 예. 구성이 돼 아, 있는데 그게 예, 예. 줄어들면 신경이 약해져요. 예, 예, 신경이 예, 예. 약해지니까 뇌신경도 약해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는 균형이 잘 안 잡히는 건 손해의 문제일 수 음. 있으니까 약부터 끊고 3개월 동안 해서 균형이 잘 잡히면 그냥 끊은 채로 하면서 고지혈증 약을 약하게 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간하는 건 근육통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제 소개를 좀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의 이 논현동의 연세S연 원장 심영기고요. 그다음에 1984년도 성형외과 전문의 땄고 95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개원가선 처음으로 하지정맥류를 시작을 했고 2001년도에 대한정맥학회를 제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회장이었고요. 회장도 한번 한번 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하지정맥류 학회 대한정맥학회 고문입니다. 그다음에 중국 2000년대 중국 대련병원 설립해서 주로 지금 하지정맥류 이제 치료하고 있고 2017년도에 엘교요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지정맥류 대한정맥학회 창립하고 회장 맡았다. 지금 현재는 고문이다. 이 얘기 써 있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경험을 보면 현재까지 4만 명 이상의 하지정맥류를 집도했다. 독일에서 주로 공부를 했었다. 이 얘기입니다. 중국엔 대련 북경에 이제 분원을 설립을 했다. 다음 슬라이드. 오진주의보. 이제 요즘에는 하지정맥류가 오진을 하는 병원들이 많아졌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쭉 통계를 내보니까 돌출 정맥이 없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하지정맥류 환자는 돌출 정맥이 있었는데 정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치료를 안 해드린 거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잠복성 정맥류라고 해서 억지로 수술하는 병원이 늘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본 환자를 중에서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수술을 권유했던 병원들이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맥류로 진단된 게 48%, 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잠복성 정맥류라고 해서 멀쩡한 생리발을 뽑는 병원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양심적으로 볼 수 있는 정맥류 병원에 가서 3군데 이상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저한테도 오세요. 저도 다 정확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그리고 믿는 데 가서 치료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하지정맥류 감별 진단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읍살라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환 교수로 1989년도에 갔다 왔고 이 당시에는 미용 성형 재건 성형을 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95년도 닥터 릴 교수 제가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독일의 에드워드 스크랑켄하우스에서 이제 정맥류를 정식으로 공부하고 연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저희 사부님이고 그다음에 초음파 기술은 프랑스의 미셸 샤덱 교수한테 배웠습니다. 다음 그래서 다리는 이렇게 보기 싫은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미용적으로도 안 좋다. 제가 성형외과 하면서 미용적으로도 치료해주고 기능적으로도 좋게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거를 시작한 게 하지정맥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뭐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리 속 깊숙이 있는 정맥에서 판막이 망가져 갖고 별표가 있는 것처럼 밑으로 한 방울도 쏟아지면 안 되는데 피가 밑으로 쏟아지는 걸 정맥류라고 하는 겁니다. 쏟아지지 않을 때는 아무리 돌출 정맥이 있어도 그건 미용 치료가 됩니다. 어떤 보험도 해당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처음 정상은 맨 왼쪽 거는 정맥이 쭉쭉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맥류가 경증으로 생겼을 땐 꼬불꼬불하게 라면발처럼 꼬부라지게 되고요. 그다음 중증인 경우는 그게 훨씬 더 굵어지면서 허벅지까지 올라오는데 대부분은 장단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진단은 혈관 초음파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일 때는 개 짖는 소리로 학회에서 대한정맥학회에서 정한 게 0.5초 이내로 짧게 소리가 나는 거는 판막이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기로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이제 역류가 있을 땐 슉 하고 길게 소리가 납니다. 늑대 울음소리처럼. 그래서 요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 소견 보겠습니다. 비교할게요. 그대로 정상 소리는 개 짖는 소리가 나요. 한 번 더. 네, 개 짖는 소리는 정상입니다. 개를 좋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병도 있으면서 소리가 짖게 나요. 또 역류 있는 거 한 번만 더 들려주시죠. 길게 소리 나는 거. 늑대 울음소리. 잘 들어보십시오. 있으면서 소리가 짖게 나요. 또 네, 확실히 차이를 느끼시겠죠. 네. 그래서 개냐 늑대냐. 늑대는 정맥류고 개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맥류를 분류한 게 국제 기준은 CEAP라는 분류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일반 사람도 잘 모르고 의사들도 그 일일이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복잡하게. 그래서 저는 1, 2, 3, 4, 5, 6, 7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기는 실핏줄, 2기는 냉면발, 3기는 라면발, 4기는 우동발, 5기는 손가락 굵기, 6기는 썩은 거, 합병증 생긴 거, 7기는 선천성 기형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1기 실핏줄, 2기 냉면발, 3기 라면발, 4기 우동발, 5기 손가락 굵기, 6기 썩은 거, 7기 선천성 기형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근데 증상을 보면 아픈 게 아니에요. 정맥류는 증상이 없는 게 77.5%예요. 아, 나 미워서 왔어요. 다리가 피곤해서 왔어요. 그게 11%예요. 땡기는 느낌, 다리 무거운 거 이렇게 몇 명 있지만 하지 정맥류 중요한 게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은 없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옆 동네 아니면 앞 동네 뭐 유명한 정맥류 의사가 얘기했는데 하지 정맥류 때문에 아파요.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정맥류는 통증을 일으키질 않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돈 벌 욕심으로 정맥류 때문에 당신 아픈 거에 이런 의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국내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당신 정맥류 치료하면 아픈 거 좋아져. 좋아지긴 뭐가 좋아집니까? 훨씬 더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90%입니다. 왜냐하면 오진을 한 거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판막이 제일 많이 망가진 거 어디냐니까 사타구니의 정맥이 제일 많이 망가지더라. 47% 정맥류 4만 명 중에 그다음에 오금 정맥이 17%더라. 예. 요거는 이제 어느 판막이 망가졌는지 진단하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요게 이제 저는 이제 체열 검사도 같이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지만 안 보이는데 이 온도가 높아져 있으면 관통 정맥은 눈으로 언뜻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려내기 위해서 체열 진단하는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하지 정맥류와 혼동되는 줄 알아. 아프면 무조건 정맥류인 줄 아는데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양심적인 의사들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하지 정맥류가 있으면 통증이 있다고 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픈 경우 가장 많은 경우 장단지 근육통이고요. 그다음에 좌골신경통이 70 내지 80% 됩니다. 그다음에 아킬레스건, 족저근막염, 그다음 무릎 관절, 그다음에 디스크 이런 것들이 다 이상근 증후 이런 것들이 다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지 정맥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하지정맥류 근육통은 초음파로 진단하면 이렇게 하얗게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근육통 진단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좌골신경통, 다리 근육통의 주원인은 좌골신경통인데 좌골신경통 정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점점 심해질수록 통증이 심해지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쥐가 잘 나고 그렇습니다. 꼭 하지정맥류 증상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환자들은 하지정맥류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도 잘못된 정보가 거의 90%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육통 초음파로 진단이 가능하고요. 다리가 쥐나고 다리가 붓고 이거를 제가 단계를 나눴습니다. 근육통은 1단계, 2단계, 3단계 정상일 때는 까만데 하얘집니다. 그리고 체열 검사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온도가 높아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거를 왜 생겼는지 좌골신경통 진단을 하는 건 CT나 MRI로 절대로 진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발한 사각사각 진단법, 이게 제 1호 저의 특허입니다. 자,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게 전기 마찰음을 이용해서 통증 유발점을 진단하는 제 특허인데요. 이게 좌골신경통이 뭐냐면 꼬리뼈 신경통과 똑같은 거예요. CT, MRI 아무리 찍어도 절대로 진단이 안 됩니다. 이건 사각사각 진단법, 제 특허인 이 방법을 통해야만 진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하지 정맥류는 다리의 통증을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지 정맥류 때문에 아프다는 거는 거의 사실이 아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맥류를 치료하면 통증이 없어진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지 정맥류, 돌출 정맥이 없는 튀어나온 정맥, 라면발, 우동발이 없는 초기에는 시술을 급히 서두르지 말고 서너 군데 병원에 가서 비교 평가를 해보십시오. 이상으로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 정맥류는 꼭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 미리미리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비교 평가를 해보시고 거기 중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지 정맥류 잘못하면 수술할 뻔했네, 이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